시장을 넘어왔어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에 이런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지금 실질적인 현 장세를 분석한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평으로 분석해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 이론으로 해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겁날 건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또 주가가 오른다 해서 너무 흥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장세, 적어도 5월 장세에서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차피 시장에서는 일단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은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 장세에 대한 진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동평균선 공부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한번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공부를 하는데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열도를 먼저 한번 생각합니다. 이평에 여러 가지 공부할 게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배열도입니다. 이평을 공부할 때 이 배열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혼조 배열이 또 있어요. 사실은 요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 뭐 역배열 아니면 정배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항상 의외로 그 시간이 좀 긴 텀 사이에는 역배열과 정배열 사이에는 혼조 배열이 즉 변곡점에서는 혼조 배열이 항상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그러면 정배열 국면에서 먼저 생각하면은 왜 주식을 우리가 흔히들 고수들이 정배열에서 주식을 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하수들은 이런 생각하죠. 정배열에서 주식하란 말은 교과서적으로는 맞는데 정배열에서 주식 살려다 보니까 주식이 바닥에서 보니까 너무 올라가 있더라.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손이 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싼 걸로 자꾸만 눈길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떠냐? 예, 정배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이유를 알려야죠. 정배열에서 한다는 것은 바닥에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배열에서 주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로서.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조심해야 되고 정배열에서는 주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왜 비싸게 사? 정배열에서는 정배열은 다 비싼 거고 역배열은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니까 싸게 사기가 그가 심리적으로 역배열에서 주식 사는 게 조금 심리 편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싸거든요. 과거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정배열은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보다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당일의 주가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주식 사기가 껄끄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배열에서 주식 사야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매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은 이 거래란 게 있고 그 거래 자체는 어떤 정보를 주지 못하지만 그 거래의 흔적을 남기고 난 뒤부터는 그 거래는 앞으로 나의 아군 거래가 될지 적군 거래가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주가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앞서 거래된 그 흔적들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적군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주가에 어떤 지지를 해주는 아군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적군은 적어지고 아군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군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즉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배열 주식들이 매물이 적다. 그러니까 역배열 주식은 거꾸로 말하면
매물이 많다. 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평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21선, 뭐 61선, 뭐 121선, 뭐 240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거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는 21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25일선이 있었어요. 60일선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75일선이 있었습니다. 60일선 사용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121선이라는 건 없었고 한 151선, 뭐 요거는 300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6일간이 예. 5일선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6일선을 썼거든요. 왜? 월화수목금 토까지 우리나라 시장만 미국에는 이런 데 없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를 했었거든요. 거래를 했기 때문에 21선이라는 게 없고 25 이거는 뭐냐면 한 달이란 뜻입니다. 한 달. 영업일수 기준해 가지고 영업일수 기준에서 한 달 동안에 그 거래된 것의 평균 가격 그 moving averaging이라잖아요. 예, moving 움직이는 이동 움직이는 averaging 그 이동 평균에 대한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 평균을 잡기 위해서 20일을 썼다는 거면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영업일수에 들어가니까 25일을 쓴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일이든 25일이든 이 숫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 나는 33일선을 쓴다. 나는 60일선 아니고 55일선을 뭐 55일선을 쓴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가 요 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비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 본인이 정했을 뿐입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거를 기준 삼겠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지. 저 안에 무슨 비법이 있고 33일 안에 비법이 있고 20일에는 뭐 비법이 없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왜 20일, 60일이냐? 모든 사람이 이 선들을 많이 참고를 하니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맞죠. 왜? 우리가 하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투자자들,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추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의 생각은 어떠냐를 한다면은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분석의 툴로서 20, 60, 120일, 24, 124일, 뭐 240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선을 남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나만의 어떤 비법적인 선을 한다 해가지고 33일선, 55일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게 아주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혹세무민을 할 경우도 흔히 봤는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선들의 한 달이라고 했죠. 에버리징이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평균 단가라는 뜻입니다. 평균 단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평균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냥 평균 단가예요. 한 달간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에 매매를 많이 했는가를 선으로 표시해 준 것 뿐입니다. 평균 단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별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별이라는 것은 단기선이 21선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그 위에 있고 그래서 121선이 그 위에 있고 한 세 가지만 놓고 봅시다. 뭐 많으니까 세 가지 선만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정배리라고 그러죠. 단기선이 맨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긴 선이 120선이니까 요게 제일 위에 아니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네. 지금 정별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딴 생각하다가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21선이죠. 그 다음에 61선일 것이고 여기에 맨 밑에 있는 게 장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선들의 배열도가 저런 식으로 됐었을 때에 우리는 정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현재가는 뭐
대략적으로 보나마나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다. 현재가는 여기 있는데 현재가 밑에 21선, 61선, 121선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정배열 국면에서 가능하면은 주식을 활발하게 편입을 하고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21선이라는 건 아까 평균 단가라 그랬죠. 한 달 평균 단가라 그랬죠. 요거를 꼭 약간 우리가 또 달면은 세력 단가라고 해도 돼요. 세력들의 단가예요. 21선이. 단기 세력. 세력은 단기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중기 세력이 있고 장기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이 세력의 의미를 어떤 특정 세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외국인도 세력이 될 수가 있고 기관들도 세력이 될 수가 있고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개인 큰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그 단가라는 그 의미를 본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여기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모든 세력들 즉 단기 세력, 중기 세력, 장기 세력들이 다 이익을 내고 있고 또 세력이란 말이 좀 듣기 싫으면은 요즘 그 SG 사건 때문에 시장 참여자라 그럴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이 수준은 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급한 마음이 없어요. 다 이익을 내니까 단기 세력, 중기 세력, 장기 세력이 다 이익을 내고 있으니 주식을 팔 필요가 없죠. 팔라고 하는 욕구가 딱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요 순수대라면은 이 순수대라면은 가장 익절, 그러니까 익절이 있고 손절이 있고 본절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매물은 요 세 가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배열 국면에서는 손절 물량은 없습니다. 손절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손절 물량이 없고 당연히 또 본절 물량, 본전하고 나오는 물량도 없죠. 다 위에 있으니까 주가가 위에 있는데 뭐 본절입니까? 다 위에 있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익절 매물만 있습니다. 이익을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내고 나올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121선 즉 맨 밑에 있는 장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세력은 30%를 이익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60일 중기 세력들은 20% 이익을 내고 있다. 요 이제 단기 세력들은 10%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막 이렇게 이제 형성됐다고 보면은 이렇게 형성됐다 봅시다. 당연히 30%낸 이 사람들이 익절의 욕구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이익을 더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이 매물이 나온다면 익절 매물만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죠. 즉 익절 매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익절 매도는 익절이란 것은 그야말로 매물의 그 강도로 보면은 가장 약합니다. 그죠? 먹고 있는데 뭐 굳이 뭐 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좀 작은가 보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소리를 최대한 높였는데, 아, 지금 소리가 작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예, 네, 저는 이제 항상 하는 볼륨대로 지금 최대한 높인 볼륨이거든요. 네,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예, 물 한 잔 마시고요. 지난번에 거래 한 개 가지고 한 3시간 40분을 강의해서 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한 2시간 내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한데 계속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금 소리 문제가 있는가 본데요.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익절 매물은 가장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약한 매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손절은 없고 본절도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정배열 국면에서는 이런 모습에서는 이 매물의 강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갑니다. 왜? 주식은 결국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왜 올라갑니까? 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죠.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정별 국면에서는 익절 매물자들이죠. 그럼 익절 매물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매도의 강도가 제일 약하다고 그랬죠. 또 숫자도 약할 것이고, 예. 그러면은 당연히 팔자보다도 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올랐어 해서 못 살 수 있죠.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은 주가라는 놈은 참 이상한 것은 올란 놈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올란 놈이 더 올라가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물론 이게 언젠가는 꺾이죠. 언젠가는 꺾이겠죠. 뭐 주가가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나 갈 때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가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매물에서 저는 이 정답을 찾았다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콜럼버스 달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콜럼버스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달걀을 한번 세워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달걀이 안 선다 이거예요. 탁자 위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걸 탁 깨가지고 밑에 밑둥지를 딱 깨가지고 딱 세웠다 이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니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은 하기 전에는 몰랐자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당연한 내용이다. 하지만은 이거를 정말로 시장에 내가 실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닥 대비 너무 올랐다. 이게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주식이란 것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매물이 중요한 겁니다. 매물이. 예. 거래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매물이 중요한데 그것이 팔자 세력보다도 사자 세력이 많으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아무리 그죠? 각종 좋은 이야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팔자 세력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자 세력보다도 주가는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배열 국면에서는 아까 평균 단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달 평균 단가 세력과 석 달 평균 단가 세력과 6개월 평균 단가 세력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들이 모두 다 이익을 대부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의지는 약할 것이고 어, 틈만 있으면 살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배열에서 왜 주가를 해야 되냐. 이동평균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는 혼자서 공부하시고요. 제가 딱 중요한 이야기 딱 두 가지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별금에서는 매물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좀 어지럽네요. 약간 어지러우니까 요거를 그래도 계속 할게요. 자, 매물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뭐가 있냐면 지지의 문제가 있어요. 지지. 자, 정배열에서는 지지선이 존재하고요. 역배열은 정배열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 하나 지금 매물 이야기도 역배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역배열에서는 익절 매물도 있고요. 손절 매물도 엄청나게 많고요. 본절 매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매물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요 이야기 따로 해야 될는지 그 모르겠는데 정배열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 원리는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배열 갖고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역배열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 근데 뭐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 부분도 역별에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죠. 자, 그 전에 정별 부분을 끝낼게요. 자, 매물과 그 다음에 지지선, 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별은. 자,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드리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정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일의 주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주가가 맨날 올라갑니까? 언젠가는 또 한번 밀리겠죠. 밀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당일에 주가가 밀리면은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여기까지 밀리. 여기 21선이라 합시다. 60일, 120일. 예를 들어서 이래 되면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내려오면은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생길까요? 이겁니다. 1차적인 지선이 정별에서는 요 이평들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게요. 지지선.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올라가지 말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이란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다 삽니까? 못 사거든요. 예, 아주 뭡니까? 잘 판단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살 수 있나요? 이거를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만 있다가 못 산 사람도 많잖아요. 또 좀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좀 적게 산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복잡한 심경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한 달간이라 했죠. 22, 한 달 평균이라 그랬죠. 이 세력들 중에서 빠지기만 빠져라 내가 산다 했는데 안 빠지고 여기서 이제 주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지면 사겠다 했는데 21선 오면 사겠다고 이제 이 20일 단가선을 지키려 그러거든요. 여기서 오면 사겠다 하는데 안 빠지고 또 이 약 올리듯이 올라가 버려요. 아, 이것도 이제 다시 빠지면 사겠다고 이제 했는데 진짜 실제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땡큐 하고 삽니다. 사는 사람이 여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지지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릴 수 있잖아요. 다시 또. 그러면은 다음이 2차 세력인 60일 세력들이 얼커니 땡큐 응? 기다렸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정별에서는 각종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데 자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역배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이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자 요게 맨 위에 선이 요게 100이 장기선이고요. 뭐 이거보다 장기선이라 그럴까?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이 이게 역배열이죠. 그럼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렇게. 예. 자, 이래 됐었을 때는 이건 뭐가 문제냐면은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왔기 때문에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싸다. 뭐 그 회사의 실적이 나빠서 게 떨어졌다.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차트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차트만 보고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주가가 지금 한 뭐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보다는 주가는 이렇게 현재 주가가 쌀 겁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싸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됐을 거 아니냐 여기서 어쨌든 간에 거래가 앞에 이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거래들 중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식의 거래가 남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손절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 주가가 이게 떨어지면 손절 매물이 쌓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못 견디고 여기서 때려야 되는 물량들이 생기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팔 수밖에 없죠.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물량들. 아니면 내가 지금 30% 손해봤는데 야 이거 50% 손해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겠다 해서 파는 물량들. 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신용 반대 매물 이게 대표적인 거죠. 신용을 왕창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 이걸 깡통 나기 전에 강제 매매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팔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요걸 그러니까 꼭 신용 강제 매물이 당했으만이 신용 매물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 사람이 그 증권사에 의해서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매물도 신용 반대 매물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이 매물들이 물량이 나오면 이걸 우리는 손절이라 그럽니다. 그죠? 손절 매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해요? 이 본전 매물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손절은 치고 나면 끝나는 건데 본전은 여기서 손절도 못 치고 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어? 장기선에서 요 단가에서 들고 있고 물 타면서 여기서 산 사람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또 물 타고 하면서 물 타면서 단가를 낮춥니다. 단가는 이 단가가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단가는 이 단가들이 이제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사서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하면서 이 그 물타기 하면은 단가는 이 단가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겁니다. 평균 단가가 자기 보유 단가가. 근데 주가는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백발백중 어떤 생각하고 이게 단가를 낮췄을까요? 내 본전만 하면은 나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물을 탔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행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해가 우리 자기 단가에 오면은 땡큐하고 나옵니다. 아,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지. 이거를 뭐라 하면 본절 매물이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절 매물 어디에 많이 쌓이냐면 역별에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별 그다음에 그러면 익절 매물은 없지 않느냐? 아, 있어요. 그 발바닥 핥아먹게 하는 그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아셨죠? 주가가 뭐 너댓 번 한가 박았던 주식들 8대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댓 번인가 서너 번인가. 그때 이 한가에다가 발바닥에 잡아가지고 반등하면 또 팔아먹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핫다 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이 시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할 때 바닥에서 딱 잡아가지고 발바닥 핥아먹듯이 반짝 살짝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먹거든요. 이건 익절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 물량도 있어요. 익절 물량. 이것도 얄밉죠. 주가 떨어지는 상태. 이거 나는 지금 50% 손해 보고 있는데 한 5% 올랐다고 바닥에 5% 올랐다고 여기서도 5% 먹은 사람들이 또 판단 말이에요. 예, 얄밉죠. 요 익절 매물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자체의 선이 뭐 어떻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 본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정배열에서는 주식하기가 편하고 오히려 왜 역배열에서는 주식하기가 불편하냐.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배열에서는 주가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매수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과거 여기에 있다가 이까지 빠졌으니까 야 이거 되게 싸다. 들어가기 쉬워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무조건 가능하면은 정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별에서는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요 올라갈 때 요 부분 정별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분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는.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정별을 어느 정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유명한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아주 그 차트로서만 매매를 해서 항상 수익률 1등을 하시는 거 맥너비티라는 사람 맥너빈인가? 맥너빈이라는 분의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의 그 두꺼운 책에 다 필요 없고요. 이분은 재밌는 게 있어요. 151선 하고 한 51선 한 두 가지 정도를 딱 놓고 본답니다. 결국 이제 거기서 51선이 즉 단기선이 여기 장기선을 올라갔었을 때 요런 별도 여기 51선 여기 151선 요 위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주식을 산다. 이게
원칙이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어떤 원칙을 이야기할 때 제가 눈여겨본 원칙이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왜 151선이냐, 왜 51선? 이게 너무 방점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이 그냥 그 정해놓았을 뿐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11선, 뭐 5일선 뭐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데 저는 241선을 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 비법이 있다. 이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각자 알아서 정하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주식만 산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올라간 주식만 사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별 국면에서 주식을 하는 게 편하다는 거하고,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딱 두 가지를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매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정배를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역배를 저항을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주가가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 역별에서는 요런 이동평균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본절 매물이거든요. 본절 매물이란 개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요게 지금 실컷 주가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어째째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어김없이 얻어맞고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 선이 이게 뭔데? 이게 선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평균 단가라는 개념. 아까 정배에서도 이걸 평균 단가라는 개념을 보라 그랬죠. 역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에 왔으니까 여기서 왜 얻어맞냐? 본절 매물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괜히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본절 모노만 팔겠다는 물량이 이렇게 층층이 쌓였다는 거죠. 쌓였다는 거죠. 꼭 이평에서만 쌓였겠습니까? 이런 데서만 중간중간마다 무수히 많은 본절 매물자들이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있는 거죠. 이거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 아까 맥네비니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극복하고 난 뒤에서야 여기서 사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시체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를 해주고 나면 내가 사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맞죠. 내가 싸게 사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시체들을 다 처리해주면 사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예.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 평을 이제 오늘 배울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서 연결시켜 보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요 개념이 뭐냐? 이거는 결국 평균 단계의 개념이고 본절 매물의 개념이다. 예. 이래 보면은 아마 이게 왜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가벼운 주식, 즉 가볍 주식을 하라, 무거운 주식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볍다, 무겁다는 것이 종합주 저기 뭡니까? 그 시총이 크다 해서 무겁고 시총이 작다 해서 가볍고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매물의 부분에 있어서 가볍냐 무겁냐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군들이 지지를 해주느냐, 떨어지더라도 좀 받쳐줄 수 있느냐,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선들이 있느냐, 우군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떨어지더라도 이 우군에 의해서 이게 받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맛이 있느냐, 아니면은 적군들에 의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총 맞고 내려오느냐, 머리 맞고 두더지처럼 얻어맞고 내려오는, 이건 전부 다 적군들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배열에서는 제가 목소리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잘 들리실 겁니다. 아까 처음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언뜻 보니까 소리가 작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 좀 최대한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더지처럼 얻어맞는 적들이 역배려서는 매복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배에서는 아군들이 이렇게 보급선을 딱 대비해주고 올라가다 싸우다가 지쳐서 떨어지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고 즉 이걸 대기 매수 세력이랍니다. 자, 다시 넘어왔어요.
이걸 모두를 종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걸 꼭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평선금 할 때 이동평선만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동평선을 뭐 MACD가 어떻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조지표가 어떻고 그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그죠. 뭐 스타캐스틱이 어떻고 막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데 자, 이 보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이 아군들이 많이 밑에 이제 뭐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대기 매수 세력이라 그럽니다. 왜 대기 매수가 생길까요? 내가 여기에서 주식을 살라고 했는데 아차 올라간 건 못 따라잡아가지고 하다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 여기에서 살려고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이 정도만 오면 즉 21선만 오면 내가 사겠다는 세력을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60일선만 오면 사겠다는 세력을 바뀌고 120일선만 오면 세력을 바뀌는 게 요게 대기 매수 세력입니다. 요게 이 매수 세력이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정배에서는 거꾸로 역배열에서는 대기 매도 세력이라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시죠. 대기 매도. 누가 대기하는데 누가 대기하느냐면요. 여기서 못 판 사람들. 여기서 팔 끌끌끌끌끌끌끌끌끌끌 이 끌물새라 그러죠. 끌끌끌끌 하는 사람들이 주가는 결국 이까지 왔어요. 올라오면은 무조건 팔겠다고 하는 대기 매도 세력. 이거는 저는 그냥 적군이라 그러고 이건 아군이라는 용어로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리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자, 넘어와서 그러면 실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종합주가 있습니다. 이때가 무겁다. 물론 이까지 이게 축 빠져버렸는데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있습니다. 주가 잘 올라가다가요. 잘 올라갔습니다. 4월 중순 어느 시점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다. 근데 뭐 주가란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60일선 여기까지 빠졌고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빠졌죠. 여기까지 빠질지 다시 또 여기서 치올릴지 모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 내 말이 맞지 많이 빠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뭐를 지금 그때그때 분석을 해야 되면 이때 좋았을 때의 모습에서는 이 물량들이 지금 아군 거래인데 떨어졌을 때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적군 거래들이 좀 생겼구나 하는 정도인데 지금 요걸 보면은 요것만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 대저선 빼고는 여기 20선, 60선, 120선이니까 정배열 국면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방어를 했었어야 될 요 20선에서 지지를 못했고요. 못하니까 61선 2차 방어선에서 이제 방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주가가 21선 또 맞아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고 여기에서 이제 못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판 거죠. 그리고 이제 빠지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장이 여기서 좀 움직일 가능. 여기서 아마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올랐으니까 우리 월요일 시장에서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도 이제 21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공방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정배열 국면입니다. 그죠? 정배열 국면인데 딱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왜 정배열이지만은 약간 뭔가 한 게 처리될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지금 굵은 이 까만 선이 대세선이거든요. 대세선인 이 선은 지금 방향의 각도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머리를 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금 요 빨간 거, 초록색, 파란 거,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제가 중요시 보고 있다고 하는 저 대세선은 아직도 기울기 각도가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요게 끝나면은 정배열 초기로 들어갈 겁니다. 요 시점을 좀 기다리는데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 장세입니다. 오리 보릿고개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5월장을 잘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5월장은 변동성만 존재하는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바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면은 서서히 이 저 뭡니까 이 배열도들이 정비가 될 거다는 거죠. 예. 그 현재는 아주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좀 더 단기적으로 볼게요. 좀 더 이제 단기로 보면은 이번에 떨어질 때 요 물량이 제법 도톰했습니다. 제법 많은 거래가 생겼죠. 4월 중순 이후부터 이 물량들은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은 팔 수 있는 본전 매물이 아주 단기적으로 본전 매물이 좀 쌓였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쌓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얻어맞는다 그랬죠. 한번 얻어맞았죠. 그럼 빠지면 또 계속 빠지냐? 그게 아니다 그랬죠.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배열 국면이 아군들의 또 지지가 있고 그리고 대세선이 물론 각도는 미치지만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어요. 아주 대선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주가는 앞으로 뭐 미국의 지방은행이 파산을 갖다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뭐 틀렸다 이래 말하면 저도 건방진 사람이 되니까 뭐 틀리고 맞고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여기에서 이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돌격 앞으로 막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이것도 무리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당분간은 그 국면마다 우리가 그 해석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주식과 그 현금 비용을 가져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건가가 거기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진단을 방금 이론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매물이 어떻고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뭐 그런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현재 상황에서 드린다면 그렇게